자, 요거는 소염 진통인데 여기 보면은 편두통, 치통, 관절염, 생리통 이런데 이제 먹어라 효과 빠른 액상형 소염 진통제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네, 이걸 제가 먹게 된 계기가 네, 제가 여기 아래쪽에 이가 아픈 게 있었어요. 4년 전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에 가서 아프다고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하기에는 너무 좀 아깝다 이가.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치과에 가서 치과에서 주는 그 약을 받아다가 좀 먹는데 통증이 별로 잘 안 줄어요. 일주일 정도를 먹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약을 받으러 가가지고 약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더니 약국의 그 약사가 치통에는 이게 좋다라고 이걸 좀 먹어봐라. 그런데 내가 그 전까지 먹었던 게 이거하고 똑같은 성분인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연주로 돼 있고요. 내가 그 전까지 먹은 거는 비타민 C처럼 비타민 C R처럼 네. 그렇게 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였어요. 정으로 되어져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이제 있었던 거죠. 성분은 똑같은데. 근데 이거 3일 딱 먹으니까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가 이제 좋아져서 안 아파져 가지고 병원 안 갔고 4년 동안 이 문제로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 아래 내가 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은 이가 이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안에 신경을 다 파내고 위를 깎고 씌워 놓은 상태거든요. 신경은 다 없앴고. 근데 이 신경의 뿌리 요 아래쪽에 네. 이상한 무슨 그 동그라미 구슬 같은 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수술을 하자 빼내자 그래야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여태 4년 동안 괜찮다가 올해 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아팠어요. 이게 피곤하거나 뭐 이를 제대로 안 닦거나 그러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치과에서 주는 그 항생제하고 그 개보린하고 비슷한 타이레놀 그거하고 그다음에 소화 위장관 운동하고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해주는데 위장관 운동 그거는 빼버리고 이제 진통제하고 그 타이레놀하고 그다음에 그 항생제하고 그거만 이제 급할 때 먹는 거죠. 그리고 한 5일 정도 먹으면 또 괜찮아져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 끝 정도 되면은 몸이 뭐 기침이 올라 콧물이 나오려고 그런다든지 약간 으슬으슬 추워진다든지 뭐 등산을 갔다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또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게 뭐냐면 몸이 활성화되었다가 면역이 좀 더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약을 먹고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한테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몸을 더 못 살게 구는 거죠. 야, 면역 반응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덜 아프게 하는 게 음, 약이거든요.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약물들의 기능은 그런 거예요. 몸을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아픔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요거의 반대가 뭐냐면은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숨 많이 쉬고 영양제 많이 먹고 음식 많이 먹으면 몸이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져서 아픈 것도 이제 또 느끼게 되는 이제 또 몸속에 어떤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이물질을 찾아내 가지고 없애가는 과정 그것 자체가 염증이거든요. 그 반응 자체가 근데 그게 이렇게 아픔으로 왜 올 이렇게 수 있다. 오래 하냐고 그 과정을. 그렇죠. 오래 하죠. 저는 예, 아프면 그냥 견뎠잖아요. 젊었을 땐 예, 그러면 낫거든요. 예, 오래 가지를 않아요. 아픈 게 그래서 예, 항상 그 견디는 습관이 그렇게 예, 해서 예, 생겼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낫지를 않는 거예요. 5년이 음, 돼도 안 낫는데 이거. 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지금 몸이 약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약해지게 됐던 원인은 결국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먹고 있는 음식의 그 양, 종류, 성분,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내 몸은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예, 많이 안 차의 먹. 엔진을 돌리려면 음. 휘발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윤활유가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스파크가 튀어야죠. 이렇게 해야 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스톱돼 버리죠. 그것처럼 우리 몸도 필요한 거 이것저것 있고, 기초적으로 무조건 필요한 게 있고, 좀 덜 있어도 좀 없어도 그냥 돌아가는 거 있고, 이런데, 이렇게 몸이 이제 날씬한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저혈압, 저체중,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저체온, 이렇게 다 같이 저자 세 개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들어오는 물질의 양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또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그래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 뭐 다 연계가 되어 가고, 그렇게 돼 있죠. 내 몸은 딱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 개는 물질, 한 개는 정신. 이 두 개가 붙어갖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물질에는 이제 뭐 수많은 종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첫 번째, 먹는 양이 적다. 적게 먹을 수밖에 없었고, 먹는 양이 적어서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적게 들어온 놈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또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적게 들어가고, 그럼 몸이 이제 비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해석하면. 그래서 일단 수분도 적고, 소금도 적고, 비타민C도 적고, 어쨌든 뭐 다 적다. 영양소가 바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거라서, 그거만 열심히 채워 넣으면 되는데, 뻔히 아는데도 이제 못 먹고, 안 되니까 많이 이러는 먹으면 손해인가? 네. 이렇게 쏟아버리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밸런스를 이제 맞추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쭉 말씀하신 거 이게 어디 하나로 딱 기결되냐면 염분 부족으로 대상포진, 중이염, 후두염 전부 염분 부족하고 관련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말한 거 다 그냥 염분 부족하고 다 연계가 돼요. 전부 다. 근데 그 염분 부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동안 먹어야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소금 먹으라 소리를 2년 반 정도 했어요. 그 전에 저도 소금 먹으라 소리를 안 했어요. 어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의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소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소금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인간이 얼마를 소금을 먹어야 되고,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나 빠져나가고, 또 그 농도는 얼마나 돼야 되고, 소금이 또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걸 다 이제 우리는 그 기초 학문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 해도 대부분 다 알아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 몸속에는 0.9% 정도의 염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뭐 혈액에서 검사를 해도 나오고, 또 세포 속에, 세포 주변에, 세포 속, 세포 바깥에 이런 데 조사되어져 있는 양을 봐도 그 농도가 나와요. 명확하게 딱 0.9다 이건 아니고 0.8에서 0.9 사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데, 세포의 속에도 이게 세포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 안쪽에는 칼륨을 가지고 나머지 다른 성분하고 해서 0.9%를 만들고 있고요. 세포의 바깥쪽 여기는 나트륨을 가지고 0.9%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혈관 속에도 0.9%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먹으면 소금이 이쪽으로 혈관으로 흡수된 뒤에 혈관에서 다시 빠져나가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나트륨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뭐 칼륨이 빠지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에서도 이건 뭐 알아내지도 못해요.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뽑아내갖고 어떻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없어요. 이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 놓은 동물을 갖고 조사를 해 놓은 그런 데이터는 있는데 병원에서 여기에 몇 퍼센트가 있고 이거는 안 잰다는 거죠. 못 재지. 예, 못 재죠. 어디서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피를 이렇게 꽂아가 쭉 뽑아가 조사하면은 뭐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는 농도가 이제 그 혈액 검사표를 보면 나트륨 몇 미리몰 0.145 미리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염소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보면 다 정상이에요. 이분도 정상, 나도 정상, 뭐 다 정상, 대부분이 다 정상이에요. 네. 극히 왜 그러냐면 신장에서 내 피 속에 소금이 모자라면 신장에서 빠져나간 소금을 방광에 들어있는 소금을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피 속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여기는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센서가 없나 봐요. 작동을 안 해요. 안 가르쳐줘요. 내 몸한테. 내 몸이 요거는 센서가 있어서 신장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없나 봐. 그래서 냅두고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병원 가서 싹 다 뒤져도 뭔 짓을 해도 못 알아내요. 왜 이런지는. 다 정상. 네, 다 정상이에요. 예, 콜레스테롤만 예, 있고 예. 간 기능도 다 음. 정상인데 왜 이렇게 노랗죠? 그래서 지금 현대 의료가 되든 뭐 어떤 의료 뭐가 되든 간에 뭐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도록 하려면은 근본적인 바탕적인 게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꽝인 상황에 이제 막 집을 짓고 있고 뭐 보석을 갖다 붙이고 막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은 맨날 이러고 있는 거고. 예. 너무 간단해요. 여기 뭐 아까 20대, 30대, 40대까지 소금을 안 먹었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이래갖고 오면 그냥 알고 있어요. 날씬한 사람은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가 뭐 3년 동안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많이 만나고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우리한테 전화 오는 사람 90%가 다 영문적이에요.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그러니까 예. 자기 모험을 느껴야 되는데 네. 저는 그거 이전에 정보를 먼저 접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혈관이면 장에서 이제 그 육모를 통해 가서 미네랄이 이제 나트륨하고 뭐 어쨌든 성분이 여기로 피 속에 들어와가지고 빙 돌면서 뭐 간 문맥으로 갔다가 심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몸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 농도가 0.9면 뻔히 여기도 0.9일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네. 요 혈관은 반투막이라고 반도체 뭐 이런 것처럼 물질이 이쪽으로도 빠져나갔다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돼요. 이 막은, 이 혈관의 막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배추를 소금물에다가 집어넣고 절이면 배추 속에 들어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바깥에 있는 소금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막도 반투막이라고 하는 막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게 가능하고 혈관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가 0.9면 여기도 평형을 맞추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흘러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당연히 흘러나오죠. 그런데 워낙 부족해. 모자라. 워낙 부족하면 이제 그 소변으로 나가는 놈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는 맞지만 여기는 할 수가 없다. 얼마인지 이 상황이 되어져 있죠. 이 설명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라고 보시고 네.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 대신 소금물을 계속 먹어야 돼. 그런 것도 좋죠.
그래서 그 방법론도 그다음에 얼마나 부족한지 이건 계산상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이게 다 연계되어져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대상포진부터 시작해서 네. 뭐 우울하다, 뭐 네. 체중 살이 없다, 병색이 뭐 가식하면 불면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소금을 이제 내가 제대로 먹었느냐 그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도대체 얼마나 먹고 있느냐. 20대, 30대는 저염했고 지금 먹고 있는 양이 그러면은 난 제대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왜 이 모양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양이 지금 많은지 적은지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하면 그것도 다 나오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자기 전까지 먹는 걸 싹 다 이야기하면 그 속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워낙 양이죠. 자, 그래서요. 이거는 뭐냐면 농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0.9%. 네. 이게 뭔 의미냐면 네. 100ml에 소금이 0.9g이 들어있다 이 이야기예요. 네. 이 0.9%는 P 100ml당 0.9g 있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계산이 아니라 네. 0.9g이면 이거 마이크 그장 놔두세요. 0.9g이면요 1g 한 이 정도 돼요. 100ml 안에 이만큼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 피가 물 100ml면 한 네, 20ml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네. 많이 들어있죠. 우리 피가 5리터 좀 안 되게 있을 거예요. 5리터. 그럼 이거 50배잖아요. 네. 95, 45, 45g 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빠지니까 피 속에 추가해줘야 돼요. 피 속에 요만큼 들어있는데 피 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몸무게가 얼마나 돼요? 네, 44kg인데 그냥 뭐 계산하기 편하게 40kg라고 치고 네. 들어있는 몸속에 있는 수분의 양이 60% 정도라고 보면 4, 6은 24. 24kg가 물이에요. 24리터가 물이에요. 이 안에 또 0.9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그냥 0.9도 계산하기 그러니까 그냥 1% 들어있다고 생각하자. 그래도 240g이 몸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몸 전체에 소금이 들어있어야 되는 양이 240g. 240g이면 500g짜리 소금 반통. 피 속은 아까 5리터니까 9, 45, 45g 있고 그러니까 240g 중에 이 몸에 240g 중에 200g은 피 바깥에 물 있죠. 땀이 있고 수분이 있는데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한 45g 정도는 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피 속은 맞춰줘요. 그 바깥은 안 맞춰주니까 이 근육이 움직이는 게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이 근육이 여기 미오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무슨 지렁이 기어갈 때 이렇게 가는 것처럼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면서 근육이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힘이 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심장이 뛰는 것도 전기. 그래서 심전도 건전도 이런 걸 재고 그러는 건데 몸속에 소금이 없으면 전기가 덜 통해요. 한 개도 없으면 전기가 하나도 안 통해요. 뭐 염도계라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찍어보면 물속에다가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면 0인데 소금물에 담그면 숫자가 나와요. 그게 전기가 통하는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퍼센트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 많이 있으면 전기 통하는 양이 증가하고 소금이 적으면 전기 통하는 양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전기가 없는 몸이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근육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어서 소금을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 게 전부 사람들은 짜게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짜게 먹지 마. 그게 아니고 짜게 먹으면 위장의 암이 그냥 적당하게 먹는 사람보다 막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위암이. 그거를 오늘 처음. 그걸 왜 그러냐면은 배추잎을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배추잎이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여기에 짠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0.9%보다 더 많은
짠 게 여기 위장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2%, 3%짜리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쪼글쪼글. 쪼글쪼글 해버리는 거죠. 이제 빵빵해지지, 이거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쪽 위장 쪽은 물이 많고, 위장 벽은, 그 다음에 내 밥통, 음식이 들어있는 이 자리는 짜고. 염분 농도가 짜면, 이 짠 게 이 안으로 들어가죠. 아, 쪼글쪼글해지네. 이 안에 있는 게 물이 빠져나와가지고, 배추하고 똑같이 되네. 여기가 쪼글쪼글해지네. 그래서 그 쪼글쪼글해지면서 여기 분자가 막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암이 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면 내 위장벽의 농도와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의 농도가 같을 때 가장 영향이 제일 적죠.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그 짠 정도가 내 몸의 염분 농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사실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변을 재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0.6%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먹는 음식물을 0.7% 정도로, 0.8% 정도로 먹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소변의 농도가 좀 올라가면 또 0.9%, 또 올라가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적절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한쪽은 1%, 한쪽은 2% 또는 한쪽은 1%, 한쪽은 뭐 0.3% 이러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이동이 일어납니다. 요게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맛있게 적당한 수준이 보통 0.9에서 1%거든요. 염분 농도. 그걸 계속 먹어주고 내 몸은 그거에 따라오게끔 그냥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몸 전체가 0.9로 되어지도록. 그러려면 이제 퍼센트를 맞추는 걸 하는 거잖아요. 물 대비 소금의 양. 이쪽은 물이고 이거는 소금의 양이니까 물과 소금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마신다 그러면 이 중에 뭐 소변으로 2리터 다 나온다 그러면 필요한 소금의 양은 0.9%를 맞춰줘야 되니까 18g이 되는 거죠. 이러면 0.9%가 되죠. 퍼센트. 0.9%. 반대로 또 뭐 이게 하루 나는 1리터밖에 안 먹는다.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다요. 그러면 9g. 모르는데요. 응? 그건 잘 모르죠. 그냥 먹으니까. 네. 얼마나 먹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렇죠. 네. 계산상 이렇다라는 네네네. 겁니다. 네. 0.5면은 이제 4.5g. 네. 뭐 물을 더 많이 먹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지금부터 그럼 또 계산해 보자. 네. 이게 이제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죠. 물을 많이 먹으면 소금이 늘어나고 물을 적게 먹으면 소금이 줄고 이렇게 되는 거고. 2달 동안 제가 밥을 못 먹었으면서 소금 섭취도 당연히 못하죠. 음식량이 줄면 최근에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뭐가 되는 물은 마셔요. 물은 마셨는데. 예, 물은 마시죠. 그래서 음식은 못 먹고 소금도 음식을 못 먹으니까 소금 못 먹고 물은 그래도 마시고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가서 소변으로 쫙 여기에 염분이 좀 묻어서 나오고 혈액 속은 안 나오지만 혈관의 바깥쪽에 있는 소금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제 몸이 이제 자꾸 마른 몸이 되다가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올해 그때부터 네네네네. 이 치료하면서부터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뭐 예를 들어서 90세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90세까지 막 술도 잘 마시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고 안 먹어요. 그래서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음식을 제대로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안 먹잖아요. 물은 들어가는데 소금이 빠져요. 그게 지속적으로 좀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이제 소금이 한계치까지 내려와 버리는 거죠. 내 근육을 이렇게 당길 수 없는 전기가 안 만들어지는 그 몸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심전도 근전도 재예요. 재긴 재죠. 그게 뭐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못 알아낸다.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워서 못 일어나죠.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병원에서는 링거를 꽂아주죠. 그죠? 네. 아니, 뭐, 소금, 링거 넣어주면 다 가지. 근데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보고 물은 질문이 뭐냐면, 소금을 얼마 동안이나 먹어야 이게 제대로 되어지느냐. 네. 노인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흡수가 안 되죠. 흡수는 되어지는데, 피 속은 뱅뱅 도는데, 그게 세포까지 몸속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걸 가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경험으로 1년 반. 그래서 그냥 뭐 먹으면 소금을 막 계속 먹고 진하게 그냥 먹고 하면 입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는 걸로 전부 상상을 하고 있는데, 사람 몸은 그렇게 되어졌으면 약 한번 잘못 먹으면 그냥 바로 죽어야 되고요. 네. 약 한번 먹으면 바로 살아나야 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소금을 이제 먹으면 첫 번째 피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장에서 한번 그러고 피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피 속에서 소금 농도가 올라가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신장에서 일을 시작해요. 야, 빼내. 그냥 피가 얼마나 빨리 도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포로 갈 틈이 없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소변으로. 링거를 하루에 1리터, 2리터, 제가 6리터까지 꽂아 넣는 거 봤거든요. 소변으로 쭉 다 나와요. 줄줄줄줄. 이쪽 세포로 갈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가느냐 이거거든요. 소금을 음식한테 붙여 영양소한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비타민 C 뭐 이런 성분들, 소금이 잘 결합하는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피 속에 들어와서 돌다가 혈관으로 빠져나가서 갈 때 그때 데리고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왜 안 올라갈까? 왜 몸이 빨리 회복을 못할까? 그런 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 먹는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다. 가게 하려면은 어떤 영양 성분들이 들어가서 걔가 데리고 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내 머릿속에는 정리가 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근데 지금까지 3년 동안 해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1년 반 정도 되니까 확실히 올라오는데, 그것도 약간의 운동도 더 추가되면 더 빠르고 요런 거죠. 그래서 정리되어지는 양이 기준이 이거예요. 물과 소금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먹어야 된다. 물만 일방적으로 많이 먹어도 줄줄 다 나간다. 소금만 다 먹어도, 물은 적게 먹고 소금만 먹어도 자극이 심해지고 그 소금 농도가 진하니까 위벽에 자극을 주게 되고 또 장벽에, 대장벽에 자극을 주어서 설사로 내려가 버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어요. 페트병 1리터 정도에다가 소금을 좀 진하게 하는 1%짜리를 그 만드는 소금 물 1리터를 10분 안에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만 지나면 바로 막 오줌 나오듯이 편들었다. 물로 그냥 나와요. 그게 뭐 일명 말하는 뭐 장청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소변이 나오면 안 되고 변이 나와야 되잖아. 변으로 나가버리죠. 소금을 많이 먹어버리면 자극이 되어지고 우리 위장, 소장, 대장, 이 장들은 뇌의 수준으로 지능이 높아갖고 이상한 놈 오면 다 알아요. 그래서 쫙 내보내버리는. 그래서 어쨌든 이 밸런스 맞추는 거 중요하다. 물 2리터 먹으면 18g 수준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수분이 들어있는 모든 음식물 다 포함이에요. 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거의 맞춰진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간이.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물의 양으로 계산하면 좀 편하겠네요. 네. 그렇게. 음식은 간이 맞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간이 0.9% 정도가 사실은 채소를 먹더라도 간에서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지금부터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있는 양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물 한 잔 마시잖아요. 네, 오늘 죽염 아까 그만큼 타서 먹었거든요. 한 컵을. 그럼 읽어라.
그 정도는. 근데 이거는 최근이잖아요. 이제부터. 꽤 됐어요. 한 그런 두세 달 안 습관. 됐어요. 두세 달. 하다 안 하다 그래서 꽤 예. 오래됐어요. 그러면 1g 먹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물도 한 물은 아까 150ml? 뭐 아니 500ml 정도는 먹었어요. 아침에요? 아침에 250 먹는데 여기 오는 중간에는 맹물로 계속 먹었어요. 음. 차 안에서. 자, 지금부터 이제 하루 종일 뭘 먹고 사는지 조사를 이제 해서 염분은 얼마나 먹고 있고 수분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이 밸런스가 맞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걸 이제 날짜마다 지금부터 틀린데. 그냥 적절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적절하게 한번 이렇게 조정을 그러니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소금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네. 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좀 배가 안 좋으니까 죽을 밥을 끓이는데 밥을 끓이다가 이제 검정깨를 밥하고 감자 뭐 당근 이렇게 네. 같이 죽 끓이다가 거기다 검정깨 볶은 걸 갈아서 넣고 예, 거기다가 또 죽염 한 스푼 넣어서 그냥 먹었어요. 예. 그러면 예. 어제 아침에는 죽을 먹었는데 예. 죽의 양은 뭐 한 300ml, 200ml, 200ml 조금 예, 먹었어요. 200ml 정도 예. 죽을 그래. 먹었고 거기에 이제 뭐 염분 좀 들어갔고 네, 어제는 아까 그래 1g 정도는 그렇게 들어갔겠네요. 먹고 소금 중간에는 안 먹고 어제 점심 때 점심 때는 어제 점심 때 집에서 밥 조금 하고 김치 있잖아요. 김치하고 김치에다가 굴을 막 씻어서 굴김치 예, 만들어가지고 예. 그거 먹고 된장국 좀 먹고. 된장국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몇 ml? 된장국의 양은 한 150? 150ml. 네. 그 다음에 된장국의 간 정도는 뭐 한 싱겁다. 짜게 먹는다고 해도 싱겁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0.7이나 8이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어제 그럼 된장국은 뭐 그냥 안 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러니까는 간간한 정도로 아예 그냥 만들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0ml에 그렇게 먹고 1.5g이 간간한 맛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못한 1g 정도가 이제 김치에 들어가 있다 또 보시면 되고 김치가 짭짤하니까 김치도 그냥 이 부피로 그냥 봤을 때 100g. 100g 음. 예, 100g에 짭짤하다고 김치는 짭짤했으니까. 해도 1g이에요. 1g. 100g에 예. 1%, 1g. 예. 그다음에 예, 안 1g. 먹고 그다음에 굴은 그냥 뭐 소금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극히 조금 뭐 들어있는 그런 수준이니까. 소금 조금 들어있죠. 네. 소금물에 씻었으니까. 예. 그렇게 뭐 하고 계산상 그다음에 무시. 중간에는 어제는 소금물을 안 먹고 예. 저녁 때는 배가 고프니까 귤을 그냥 먹었어요. 예. 밥 먹기 전에 예. 귤을 한 2개 정도 먹고 예. 그래도 배가 고파서 떡 이렇게 조금 있는 거 한 조각 먹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밥은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를 끓였구나. 두부하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하고 부피는 몇 그건 거라? 조금 200ml? 아니 100ml. 100ml인데 이게 이것도 뭐 약간 간간하거나 약간 뭐 소금 안 없지는 간간했어요 어제는. 그러면 적당하게 그러면 하고 짜지 않게. 짜면 혓바닥이 아파가지고 사실 음식은 짜게 못 먹어요. 그렇구나. 혀가 아파. 네, 그게 이제 몸에 아까 그 소금이 짠 걸 싫어하긴 싫어해요. 어거지로 먹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 24리터 안에 들어있는 몸에 몸무게 44kg 중에 24kg가 물인데 그 물 속에 소금량이 적으면 그 속에 소금량이 적고 그 소금량이 적으면 농도가 낮으면 내가 마시는 먹는 음식의 소금량이 더 많고 얘가 적으면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자극이 심하게 와요. 그러니까 내 혀에 농도가 올라가 있어야 이것도 먹어도 별 표시가 안 나고 그게 안 심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 혀 속에 소금 농도는 0.5%고 먹는 음식물은 1%짜리면 그 차이로 인해서 짜다라는 자극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전기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기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래서 혀한테 자극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싱겁다, 작은 거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1%짜리를 지금 못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그냥 0.5g 정도로 계산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양, 아침부터 이제 하루 종일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틀리기 때문에 매일 틀린데 많이 먹지 않아요. 싱겁기 때문에 물이 안 땡겨요. 옛날에는 정말이지 물을 안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어거지로 또 계속 네. 먹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나마 안 먹으면 좀 이상하니까 네. 중간에 중간에 조금씩 마시는 게 음, 250 중간에 한두 번 200ml 정도 2번 정도 예, 오전에 2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200ml 예, 오후에도 한 2번 정도 예. 잠자기 전에 한 번 정도 200ml요, 그렇게 100ml요? 200ml 그러면 600이네. 그 정도 이상은 잘 안 먹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많이 못 먹어요. 그렇죠. 자, 오전에 200ml 한 번, 두 번. 두 번, 400ml네요. 근데 아침 식전에 또 한 250 먹고 예, 예, 식전에 한번 항상 먹고 예. 오전에는 200ml, 400ml, 오후에 400ml, 그다음에 밥 저녁 식후에 한 200ml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럼 이제 정도. 아침 식전에 이 200ml 그냥 잡고, 네. 그 다음에 오전에 400ml, 오후에 200ml, 저녁에 자기 전에 200ml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러면 정도. 600에다가 1200 정도 나오는데. 저는 뭐 그 물의 양에 대해서는 별로 계산 안 하고 그냥 예. 뭐. 그래서 그냥 1리터 정도 대충으로 예. 한번 잡아보자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죽 먹을 때 수분이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찌개, 김치찌개나 된장국이랑 돼지고기 김치찌개랑 이럴 때도 수분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한 300ml 예. 정도는 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1300ml가 그거보다 좀 더 되긴 할 것 같은데 들어갔다가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게 한 1리터 정도 나온다고 보면 300ml는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수분이 나가고 뭐 땀으로도 나가고 눈물로도 나가고 뭐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도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그 물이. 그래서 그렇게 날아가는 게 보통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500ml 정도 날아가고 나머지 소변으로 나오고 뭐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수분으로 밥, 죽, 뭐 다 합해서 그냥 1.5리터를 한다면 500ml 정도 날아가고 소변으로 나오는 게 1리터다. 라고 한다면 1리터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소금의 양이 몇 g이냐면 9g이에요. 그래야 0.9%의 소변이 나오고 0.9%의 이 혈관 말고 여기도 채워질 수가 있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루 9g 먹고 소변은 1리터가 나가야 되는 양이에요. 물은 1.5리터 정도를 먹어야 소변으로 1리터가 나옵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 거죠. 네. 9g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지금 하고 있냐면 내가 먹고 있는 내가 수분과 음식, 소금 이 양들을 밸런스 있게 먹고 있냐, 이 밸런스를 맞춰서 먹고 있냐라는 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네. 그래서 이제 소금량 아까 계산했으니까 뭐 죽염을 1g 먹기도 하고 죽 속에 들어있는 거 1g 정도 있고 김치 속에 1g 있고 된장국 1g 있고 돼지고기 이거 0.5g 좀 뭐 그냥 1g 합시다. 그럼 1g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5g 먹고 있어요.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좀 물량을 줄입시다. 물량을 좀 더 줄이더라도 지금 이제 이게 낮은 셈이 되는 거고 네.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정말 얼마일까라는 거를 재보시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염분 농도를 재보시고 네.
또 이렇게 두 번째 소변을 주로 재거든요. 음. 전신 먹고도 재고 저녁에도 재고 자기 전에도 재고 한 번씩 재보면 이게 막 0.4 갔다가 0.8 갔다가 1 갔다가 또 0.5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요걸 전체적으로 0.9, 1, 1.2, 1.5 요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래야 요 값에 나오면 몸속에 흐르는 전기의 양이 달라요. 이거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내려오면 전기가 덜 통하는 몸이 되는 거고, 올라가면 전기가 좀 더 이제 정상적으로 통하는 몸이 되는 거고, 더 올라가면 전기가 너무 많이 통해가지고 몸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되고, 그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먹는데, 그게 0.8에서부터 시작해서 1.3 정도로 나오더라. 많은 사람들의 소변을 재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 정도 나오더라.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0.8, 0.7 이 아래쪽으로 나오고요. 암이 있으신 분들은 뭐 0.3, 0.4 막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요. 그분들도 뭐 잘 안 먹으려니까 소금을. 그다음에 또 뭐 혈압 환자 이런 사람들도 뭐 0.5, 0.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요. 짠 거 싫어해요. 예, 우리 예, 아직도. 예, 암인데. 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몸에다가 약물만 때려 넣고 있다. 표적 항암 치료 예. 개발해가지고. 예. 누가요? 저희 옆집 아줌마. 그,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엔진을 돌리려면 휘발유,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불꽃도 튀겨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개 빼놓고 엔진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을 실험을 할 때, 항암제 실험을 할 때 0.9% 소금 물에 암세포를 집어넣어 놓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결과 암세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팔아도 됩니다. 딱 요거예요. 항암제를 판정하는 기준이 줄면 오케이. 근데 줄었다가 또 다른 놈이 여기서 더 생겨나도 얘는 항암제. 그 약을 지금 다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면 무조건 죽인다. 여기 막 생기면 죽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죽이려면 약물에 대한 실험을 0.9%에서 했듯이 내 몸도 몸 전체가 0.9%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약물이 들어와야죠. 똑같아요. 근데 소금을 안 먹어. 약발이 듣겠어요. 약발도 덜 들을 뿐더러 약물에 의해서 부작용도 훨씬 더 생기고요. 몸이 건강하면 들어온 항암제를 빨리 몸이 분해를 해서 없애요. 네, 근데 그걸 잘 못 없애면 이제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거고, 팍팍 잘 없애면 부작용이 덜한 거고, 또 그런 몸이 되어져 있어야 이제 항암제하고 내 몸하고 싸워서 암세포를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몸 전체가 막 비실비실하는 몸에다가 항암제가 들어와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는데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염분 농도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낮다. 그래 낮은지 안 낮은지는 염도계를 한 개를 가지고 찍어 보셔라. 아침 두 번째 소변도 재보고 첫 번째 소변도 재보고 첫 번째 소변이 막 높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도록 이제 염분을 여기도 넣어서 먹고 저기도 넣어서 먹고 음식 먹을 때는 무조건 소금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면 물에 타서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염분이 이제 조금씩 혈관에서 세포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이 좀 더 생겨요. 아까 뭐 무기력 이런 것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에서 위산을 소금을 이용해서 위산을 만들거든요. 그거는 아시나요? 예, 많이 들었죠. 예. 선생님 거. 예. 그래서 이제 위산도 좀 만들어지면 약간 속이 쓰릴 수도 있고 뭐 안 쓰릴 수도 있고 음식물이 이제 녹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녹으면 이제 소화효소제하고 만나가지고 분해가 되어지고 그게 이제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녹지 않으면 그 이후로의 진행은 아무것도 안 된다. 녹아야 돼요. 무조건 녹아야 돼요. 안 녹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과학자들은 먹으면 그게 다 그냥 소화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소화제하고 만나면 소화가 되는 줄 알아요. 녹아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5년 동안 대학원 공부를 하는 동안 열짓거리를 다 해봤죠. 녹이고 붙이고 어떤 물질을 붙이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5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하면서 물질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져야 반응을 하고 어떤 상황이 안 되면 반응 안 하고 이런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위장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상상이 가능해요. 뭘 먹으면 분자가 어떻게 되고 어디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 놈이 끊어지고 붙고 이런 걸 다 그냥 알고 있는 거죠.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소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녹아야 된다. 내가 먹은 음식물이 녹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걸 녹은 것을 분해를 해야 된다. 분해는 누가 하느냐면 소화효소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내 몸에서 나오든가 모자라면 보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나오는지 뭐 덜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효소제를 그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차피 소화효소 분비량이 감소하니까. 네. 그 다음에 흡수가 잘 돼야 돼요. 피 속으로 이제 영양성분을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피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돼야 들어가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돼야 흡수돼서 들어가고, 미네랄은 그냥 쭉쭉 밀려서 들어가고, 수분도 그냥 쭉쭉 밀려서 들어가고, 지방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라는 물질로 분해가 돼갖고 들어가는데, 딱 요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가장 이상적인 장애 상태일 때 하는 말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장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덜 된 것도 들어가 버리는 거고, 내다가 있는 놈도 들어가 버리는 거고, 막 그게 들어가서 아까 그런 정상적인 놈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다가 마른 놈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적군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단백질 이런 거를 적군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고 그게 염증이 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그 머리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가 그렇다 보니까 장도 엉망. 그래서 장에서 물질을 제대로 걸르지 못하니까 막 이상한 게 막 들어가서 몸이 이제 그래서 소화 안 되면 손발이 차갑고 식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얹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출발은 뭐였냐? 염분량이 적어서 염분이 충분하게 위장에서 위산을 못 만들어내서 녹이지 못해가지고 D가 안 되는 거죠. 염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는 첫 번째 녹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해돼야 되고 그 다음에 흡수돼야 되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배설돼야 되는 거죠. 남은 거 배설시키는 놈이 키토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자꾸 빼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잘 빼내요. 그렇게 하루 3끼를 꼬박꼬박 그렇게 챙겨 먹으니까 그걸 한 20년을 했으니까 뭐 과량으로 먹어도 빠져나가 버리니까 살도 안 찌고 그 다음에 장도 전체적으로 이제 깨끗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몸에 부담도 들어오고 내가 없애야 되는 물질의 양이 적으니까 자꾸 그럼 빼내버리니까. 20년을 그거를 계속 드시는 거예요? 네. 키토산, 비타민C 이런 거.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거는 막 챙겨 먹기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10가지 이상 먹죠. 먹어보고 느낌도 알고 또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물 먹는 양은 지금 한 1.5리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양은 1리터 정도인데 이것도 진짜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보세요. 소변을 하루 종일 받아요.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그 양을 체크를 해보시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 소변을 받아갖고 딱 놔주면
밑에 하얗게 뭐 가라앉는 게 보여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예, 예, 이 정도는 가라앉아요. 예. 하얗게. 네. 그게 뭐냐 이거지. 내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니까 나오는 게 많아지는 거죠. 네. 물을 안 먹으면은 소변이 덜 나오니까 이런 물질들이 내 몸에서 안 나오고 몸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 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수분을 제대로 안 먹으면 몸이 해야 되는 일이 증가해요. 없애야 되니까 그것도. 그래서 더 피곤한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요렇게 데워져서 이제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위장에서 소금만 있어서 위산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수소가 필요해요. HCl, H. 그건 이제 비타민 C를 통해서 공급을 하자 이거죠. 이런 이 H가 붙어 있는 비타민 그 성분들이 비타민 C 말고도 김치국물, 젖산, 구연산, 또 식초, 초산 이런 것이 이제 그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공급을 해도 되는데 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그걸 먹으면 속이 썰어요. 네. 그래서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 비타민 C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비타민 C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 자극이 덜하니까. 혼자 구조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자극이 덜하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먹어도 괜찮고 위산이나 뭐 이런 거 위산이 아니라 초산이나 식초나 김치국물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더 자극이 심하니까. 그래서 비타민 C를 드셔라. 근데 지금 2알 먹어도 괜찮다. 매 식사마다 2알 드시는 거잖아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일주일 먹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아까 음식에 여기만 좀 소금이 좀 더 들어가도록 먹으면 지금보다 이거 비타민 C 먹을 때 소금물에다가 먹으면 지금 되나요? 그렇게라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이제 음식물이 좀 더 잘 녹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음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자꾸 여기 뭐 들어있는 것 같다. 현재는 안 그러죠. 소화제를 먹어. 아, 그 한방 소화제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먹었어요. 일주일 내내. 괜찮은데 이제 저녁 때 제가 좀 과하게 먹거나 약간 덜 씹고 먹을 때 그날 저녁에 막 이거 소화가 안 된 게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여기 그대로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내 위장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위산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내가 먹은 음식의 양이 딱 10개만 먹어야 되는데 15개를 먹어버렸다. 그러면 위산의 양이 부족해가지고 이 음식을 제대로 녹이지를 못해서 남아버리는 거고 지금은 그러면 이제 그 한약으로 된 그것도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의 양도 적은 데다가 내 위장에서도 위산이 조금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더부룩한 게 덜 하다 이거잖아요. 더부룩한 게 덜 하거나 아예 그냥 없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없어요. 현재. 없어요? 자, 더부룩한 게 덜 하면 그다음에 그게 없으면 그 소화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게 좀 더 나아지죠. 그게 더부룩한 게 없으면. 네, 어제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제 뭐 오늘 이제 조금 긴장돼서 아침에 그럴 수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럴 수 긴장돼서 있죠. 뭐, 그런 그거는. 것도 있고 네, 네. 그저께는 실제로 저녁 때 조금 과하게 먹은 게 이렇게 좀 남아있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고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염분하고 비타민 C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그거는 잘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녹이는 거는 이제 비타민 C하고 소금으로 뗐는데 이제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잘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소화 효소제 같이 먹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화를 시키고 남아 있는 거 100% 소화 다 된다는 건 없는 거거든요. 남아 있는 거 부착구 변으로 빼내야 돼서 키토산을 같이 먹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벽이 이제 예전에 소화도 안 되고 위도 안 좋고 뭐 그것 때문에 장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으니 이제 유산균 같은 것들도 같이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그다음에 식후에 오메가3 뭐 한 개나 두 하루에 개나 하나? 한 번? 아니요 밥 먹을 때마다 3번이요? 예. 보통 오메가3 보면 하루에 그냥 하나를 먹으라고 돼 있는데 그냥 3번 먹어도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렇게 먹어야 이제 음. 좀 더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돼요. 그 비타민 C도 박스 보면 하루 한 개 먹으라고 적혀 네, 네, 있고요. 네. 한 개 먹으라고 적혀 있는데 포장은 600알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러면 한 통 사면 그 2년을 먹어야 되는 양이잖아요. 음. 맞아요. 그렇죠. 포장이 안 맞다니까요. 아, 포장 때. 한 개 먹으라 그래고 600알을 담아놓고 이거 2년 동안 먹으라는 거야? 그 안에는 뭔가 있겠죠. 아, 이게 먹으라는 거는 한 개인데 알았어, 더 먹어라. 알아서 더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한 뭐 세네 달 안에 끝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야 이게 두 알만 먹으면 유통기한하고 되겠죠? 두 알 먹, 에? 전 2알만 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두 알, 여섯 알. 네. 그렇게 지금 드시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드시면은 이제 용량이 맞냐 안 맞냐가 이거예요. 소화를 위해서 비타민 C를 먹는다. 그 용량이 맞냐 안 맞냐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비타민 C하고 소금만 가지고 위산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은 비타민 C와 소금에다가 플러스 내 몸에서 나오는 위산까지 합해져 가지고 소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독하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위산이 거의 이제 분비가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 C하고 소금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몸에 나오는 위산, 그다음에 먹은 비타민 C, 요런 것들을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요. 근데 정말 지독하게 안 되는 사람들, 위산 분비 기능이 완전히 스톱돼 버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비타민 C하고 염분하고 이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더부룩함이 있다. 음식을 먹고 나서 2, 30분이 지났는데도 뭐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비타민 C를 한 알이나 두 알을 또 먹어요. 아, 중간에요? 네, 밥 먹고 나서 한 30분 있었는데 1시간 됐는데도 막 여기가 이상하면 또 먹는 거예요. 지금 소금도 괜찮은데, 지금? 예, 지금 괜찮으면 이제 저 아까 점심 먹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네. 내려갔다는 얘기고요. 그게 남아 있으면 비타민 C 소금도 티스푼으로 물에 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거를 더부룩하면 그걸 자꾸 좀 더 먹어주는 거죠. 뭐 더 먹는다고 쑥스린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뭐 쑥스림 없으시다고 그랬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더부룩한 게 없어지면 소화는 거의 다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언제나. 그래서 이제 그거가 여기가 돌아가야 위하고 영양성분 이게 돌아가야 염분 농도가 채워지고 염분 농도가 채워지면 혈관이 이제 커져요. 지금 왜 저체온 저체중이냐 하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한 거는 혈관 속에도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이유는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저염인간. 이거죠. 저염인. 저염인, 아이고, 저체중, 진짜. 부끄럽네. 저체온. 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저염식. 네, 맞아요. 저염식을 해서 저염인이 되고 저염인은 저체중이고 저체온이고 저자가 4개가 이제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혈관이 순환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좁고 양도 적고 그러다 좁고 가늘고 순환이 잘 안 되는데 염분이 자꾸 들어가면 여기에 염분이 올라가면 여기 0.9% 만들어야 되니까 물을 막 빨아다가 여기다 넣어놔요. 혈관 안에다가. 이 근육다발 속에 혈관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돼지고기 잘라보면 보이잖아요. 뻘겋게 그런 것처럼 혈관이 그 통이 다 전부 혈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이 수분이 부족해갖고 찌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가 다 말라 있어요. 몸 다. 그래서 이제 변비기 그런 식의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또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지 수분 흡수 이런 음.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물건들. 이제 물건변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그 양면성을 수분이 띌 수가 있어요. 부족한 거잖아요. 저도 수분도 수분 부족해요. 부족하고 예. 소금도 부족하고 예, 예. 소금이 그럼 부족해져서 소금물을 물이 계속 부족해. 먹으면 돼요. 예, 예. 그래서 혈압도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 뭐 혈압이 110이나 105나 뭐 그런 수준일 건데, 네, 약간 네. 낮아요. 저혈압까지는 아닌데. 20까지 나오도록 열심히 챙겨 먹어야 아, 되는 거죠. 잠깐만. 이게 7월 달에 그건데 혈압을 혹시나 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혈압은 눈도 안 보여가지고.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이거를 잘 114에 65. 예, 아래가 좀 네, 이완 낮죠. 혈압이 좀 근데 이렇게 못 정상이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렇죠. 114에 네. 65. 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리면 이제 여기도 좀 수분이 더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뭐 입속, 입술, 귀 이런 거 다 이제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제 세포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까 처음에 와서 말을 했던 몸 전체에 그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후두, 중이 이런 중이염 이런 거 대상포진 이런 거 다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고 이런 게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면역 밸런스도 안 맞아지고 면역을 제대로 못 잡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몸에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그런 것 중에 한 개가 대상포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이제 또 저염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몸에 염분이 부족하니까 각종 이제 염증이 뭐 잇몸 염증, 항문 염증, 질염, 방광염 이런 걸 많이 알았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네, 예. 20대부터 그랬습니다. 예. 그게 염분이 부족하고 생기는 이제 바이러스, 미생물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염증들이 더 잘 생기는 걸로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염분이 올라가면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은 없어지는 거죠. 1년 6개월이나. 그러니까 딱 좋아지는 데까지 그게 아니고 서서히 조금씩 좋아져 가니까요.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변의 염분 농도가 항상 언제제도 0.9가 나올 때까지가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죠. 몸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회복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3개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모으기 거는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장담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이게 제일 지금 힘들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염증인지,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그 소금은 전기고 전기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건지 또 물리적으로 어떤 뭐 문제가 생겨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보는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2달 동안 뭐 못 먹고 뭐 못 자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좋아질 거고요. 눈도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잘 돌아가면 괜찮아져요. 지금 너무 쩔었다 그래야 되나? 이 혈관 속의 수분의 양도 너무 자꾸 줄어가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순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보는 것도 좀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이제 이렇게. 그 한의원에 갔더니 몸이 말랐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은 이제 수분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이 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말랐다는 거. 예. 그러니까 수분을 채우는 방법이 소금을 먹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몸에 아까
몸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염분이 몸 안에 있어야 물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염분이 없으면 물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몸에서 물을 빼내야. 그래서 헬스 같은 데 가서 나 체중 좀 줄이고 싶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소금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소금을 안 먹으니까 물이 빠지니까 체중이 줄죠. 그러면 와, 이 헬스 진짜 잘한다. 체중이 쭉쭉. 그죠? 그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이 물만 줄인 거지 체지방이 줄은 게 아니라. 물론 뭐 운동해서 체지방이 좀 줄긴 하겠지만 어쨌든 소금 못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울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그러면 내가 내 몸에 대한 자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요.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면 다시 거꾸로 괜찮아지는데 염분, 비타민 C, 그다음에 영양제 이렇게 먹으면 힘이 막 생기고 몸도 따뜻해져요, 좀. 그래서 이런 그 힘이 생기니까 우울한 것도 이제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우울중에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부족하겠네요. 이런 분이 부족해요. 어디서 부족하냐면, 우리 혈액에는 비타민 C가 1 정도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혈당이 뭐 100, 120, 그거가 뒤에 단위가 그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거든요. 100ml당 몇 미리그램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비타민 C도 100ml당 1mg 정도씩 피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mg씩 들어있어요. 정상적인 음식을 먹는 사람의 경우에 정상적이라 함이 이제 식사 뭐 하루 밥 3공기 먹고 국물 1공기 먹고 야채 좀 먹고 과일도 좀 먹고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먹나?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음식도 좀 그 다양한 영양 성분이 없는 그런 형태의 식습관에다가 또 먹는 양도 너무 적은 데다가 또 소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막 끓이고 막 이래버리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한 음식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먹어온 거죠. 그러면 백혈구 속에는 아까 그 숫자로 말하면 한 200 정도 들어있어요. 비타민 C가. 뇌세포에도 200 정도 들어있어요. 간, 췌장, 그 다음에 신장, 부신 이런 데 비타민 C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혈액에 들어있는 숫자보다는 수백 배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요. 그게 있어야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200이라고 하는 숫자의 비타민 C가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기억력 빨간불이에요. 예. 그 활성산소가 막 생기면은 이제 그걸 대응을 못 하죠. 뭐 뇌세포는 산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거 일단 안 되고 있고 비타민C가 있어야 도파민이 또 만들어져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막 이렇게 흥분하고 활성화되어지고 막 힘을 부쩍부쩍 쓰고 막 이런 건데 그게 또 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나가기도 싫고 힘들고 들어놓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원인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제대로 못 먹어서 아까 처음 이야기한 먹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잘 해주지 않으면 근본을 안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약이고 뭐고 뭐 입원이고 뭐고 될 수가 없어요. 그 기초를 잘 해놔야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해놓으면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살도 찌고 싶잖아요. 살 찌고 싶으면 먹은 게 소화돼 갖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에서 세포로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돼요. 그러면 찌는 거잖아요. 먹은 게. 쓰기는 잘 써요. 또. 활동은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그래서 뭐 방법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음. 거. 구체적으로 그걸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제 먹는 이런 영양제를 먹고 음. 지금 첫 번째는 물은 하루에 지금 먹고 있는 수준으로 먹으면서 그 물 속에다가 영양 성분들 넣어갖고 먹던 음식을 또 조금씩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는 잘 되도록 하는 영양제를 더 먹으니까 그게 이제 소금도 더 늘어날 것이고 비타민C는 뭐 2개 먹다가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 세 알로 또 늘릴 거고 그 다음에 키토산 먹을 거고 소화효소제도 따로 그 한 그런 거하고 좀 다른 소화효소제도 먹을 거고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걸 먹게 되면 영양 성분이 훨씬 더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사실은 소화가 다 위장에서 소화 불량은 단백질 소화 불량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단백질을 잘게 잘라 놓은 분해를 아예 시켜 놓아서 흡수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미노산이거든요. 그 아미노산을 먹는 거예요. 하루에 몇 그램씩 10g 정도씩. 그러면 그거는 소화하고 전혀 관계없이 혈관으로 그냥 흡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혈액 안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다가 어딘가 쓰여지겠죠. 걔가 또 소금도 데리고 옮겨다 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 먹고 음식 골고루 잘 챙겨 먹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도 이제 좀 먹을 수 있으면 뭐 계란, 생선 이런 것도 두부 이런 걸 잘 드시면 되고 그런 거 먹고 지금은 그런 걸 먹었는데도 잘 안 되는 게 그 소화 효소가 일단 부족하고 위산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으로 쓰일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 좀 맑아지고 다 좋을 것 같고요. 콜레스테롤은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놔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몸에 뭐 일단은 살이 더 찌고 더 좋아질 때까지 일단 좀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을 계속하면 딸리는 게 결국은 이제 포도당 부족, 에너지 부족. 성대 이거는 근육이거든요. 소리는 성대에서 나고 성대는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고 근육이 힘을 제대로 못 쓰면은 이제 이게 막 떨리는 거죠. 근육의 힘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포도당, 소금, 산소 이거 갖고 만드는데 뭐가 달렸을까요? 뭔가 달렸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힘을 다 쓰고 나면 이게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 것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밥때가 됐는데 밥을 안 챙겨 먹으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현상이 그렇죠. 나타나는 것처럼 저 그랬어요. 그게 전부 옛날에. 저거 부족이죠. 그 포도당 부족. 포도당이 좀 남아 있어야 되고 또 내 몸에 그걸 갖다 쓸 줄 아는 몸이 돼야 되거든요. 내 몸에 근육에도 포도당이 있고 간에도 포도당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걸 데려다가 써야 되는데 지금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훨씬 전부터 그런 현상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젊었기 때문에 예. 그 현상에 대해서 별로 예. 신경을 안 쓰고 예, 아니,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예. 그리고 그냥 먹어야 된다 이런 음. 생각만 갖고 있었지 그게 네.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 네. 이런 거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입술 마르고 눈이 건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수분만 증가하면 다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치주, 염증 이런 것들도 이제 피곤함이 생기고 또 괜찮아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훨씬 더 근데 다 괜찮으려면 빼버렸으니까 이제 뭐 치즈에 먹을 것도 없어요. 아니 몰라요. 근데 몸이 또 이제 와. 또 다른 데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화 여기가 잘 되도록 해놓으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덜 하게 되니까 출발은 네. 20대, 30대, 40대 때 너무 네. 오랜 기간 동안 저염식을 해가지고 저염식에다가 양도 적은 데다가 충분한 영양 그러니까 또 한마디로 신경도 안 쓰고 예, 딱 말하면 이제 무식. 영양실조 예, 이거죠 뭐. 맞아요. 요즘 시대의 영양실조가 무슨 말이냐 영양실조. 그러는데 제가 아니, 그게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어머니 때가 이제 음식의 양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의 양이 적고 그래서 이제 위장병이 많이 생겼고
근데 지금 애들은 이제 우리 이후에 뭐 지금 애들은 이제 영양에 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되어져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최근 뭐 20년, 30년 안에 들어오신 분들도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몸이 다 가늘고 위장병이 많고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알고 있죠. 결국은 먹는 음식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게 위장병하고 아주 직결되어져 있는데 성분은 소금이다. 싸고 그게 다 소금인데 그걸 제대로 못 먹어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영양제들 비오, 기소, 소화효소제, 그다음에 아미노산, 뭐 단백질류 이런 것도 좀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먹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영양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봐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연하고 비타민 B100이라고 있어요. 비타민 B100은 B군이 한 8가지 정도가 100mg씩 들어있는 건데 얘가 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다양하게 필요한 영양 성분인데 음식물을 통해서 그걸 다 충분하게 공급받기가 어려워서 하루에 한 알 정도씩 이렇게 먹어주면 좋고 그다음에 비타민 D는 재봤어요. 아까 그 검사표 한번 보죠. 그거 안 나올 거예요? 비타민 D는 얼마나 그렇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비타민 D 이게 정도까지 국가검진이라. 아. 네. 먹고요. 그다음에 식전에? 유산균은 네, 식전에 먹어도 되는데 주로 식전에 먹으라고 그러는데 식사하다가 중간에 먹어도 돼요. 지금은 언제 비타민 드세요? C요? 네, 먹은 먹고 다음에. 나서 네, 이게 이제 초보자가 먹는 이제 방법이고 그 식사하기 바로 전에 그냥 먹고 음식 바로 먹어버리면 그거나 식사 중간에 먹는 거나 뭐 먹은 식후에 다음에 먹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든지 하고 유산균 부담스러우면 야채 종류나 일단 뜨거운 국물에 넣으면 안 되고 뜨거우면 얘가 죽으니까 네, 뜨거운 데 넣지 말고 하여튼 다 어디나 넣으면 돼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보통 언제 먹어야 돼요? 그게 이것도 식사하기 음식이라고. 바로 전에. 그럼 요거 언제 먹는지 다 적혀 있어요. 아침, 식전 2알, 비타민 C. 네, 네. 아침, 식전, 유산균 1개. 네. 아침, 식전, 키토산 2알.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제 너무 날씬하시니까 이거 그냥 1개만 먹자. 1개만 먹자. 1개만 먹자. 한 통 사면 뭐 2달 이상 먹을 것 같아요. 소화효소제 한 알만 먹자. 이것도 먹기 귀찮으면 까서 유산균, 키토산, 소화효소제 한 방에 다 섞어갖고 그냥 음식에 밥 먹기 넣어갖고 전에? 예 이렇게 소화제도 밥 먹기 전에요? 예. 네. 그 다음에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먹고 그래도 부족하면 물에 타서 마시고 그건 뭐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고 오메가3는 한 알씩 이건 지금 2알인데 일반적으로 2알 정도 먹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늘리면 되고요. 지금 한 알 이런 식으로 식사 후에 이것도 껍데기를 먹기가 힘들면 그냥 씹어가지고 안에 그쪽 빨아먹고 껍데기 버리면 돼요. 안 비려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초 영양소 먹는 방법이죠.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 그다음에 이제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비타민 B100. 이거는 아침 식후에 그냥 한 알. 하루에 한 알. 그래서 식후에 지금 한 알 이렇게 써놨고요. 오메가3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되는데 이거에 한 병에 250알 들어있으니까 하루 한 알 먹으면 251을 먹을 수 있죠. 근데 뭐 빼먹고 이러다 보면 한 병 갖고 1년 먹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타민 D 하나 식후에 오메가3 먹을 때 아연 저녁에 하나 요 정도만 챙겨 먹어보죠. 뭐 비타민 D하고 아연은 면역 요정 같이 뭐 좀 이런 그 시대에는 좀 먹어줘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도 비타민 D가 충분한지 아닌지도 지금 잘 모르고 아연은 비타민 D가
제가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기능의학 아, 예, 예.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예, 예. 영양소 바닥, 비타민 D 바닥, 다 바닥이 예. 그래서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그렇죠. 들은 게 2년 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우선 요게 뭐 최소한의 양 정도 될 것 같고요. 당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뭐 마그네슘 이거는 하루에 저녁에 한 개 정도 더 추가해줘도 되고. 근데 너무 먹기가 많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 먹을 예, 때.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효소 아미노산이 효소 예.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냥 그 상표를 말씀드리자면 좋은 효소인데 예. 그거 혹시 아시는 말?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국물을 거는- 발효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하는 효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효소라고 말을 하면은 뭐 요즘은 뭐 매실 담궈 놓은 것도 효소라고 아, 이야기하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말로 포장한 다 사기죠. 아, 효소라 하면 뭐냐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로. 그러면 주로. 예를 들어 뭐 곡물을 발효했다 뭐 이런 거는 그게 너무 안 그게 되는 뭐냐면은 그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무생물의 몸에서 나온 성분 그거를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곡물로부터 나온 곡물 속에도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거는 약국에 가면은 뭐 베아제라고 하는 거는 뭐 소화효소 리파제나 뭐 예, 예. 그런 거, 그런 뭐 종류 프로파제 이런 거. 예. 그런 종류인데 그게 막 한 7, 8가지가 한 방에 다 들어있는 예. 그것도 충분한 양으로 들어있는 음.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내가 소화효소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곡물 발효 효소 홈쇼핑 뭐 여기저기 막 그걸 네. 보고 막 아이고 효소네 그걸 사 먹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던데 네. 이거하고는 근본이 전혀 다른 아, 이야기인 알겠습니다. 거죠. 그래서 마치 뭐 매실 엑기스 효소인 줄 알고 그건 효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매실 담근 거 있잖아요. 매실에다가 설탕 집어넣은 거. 그거는 남는 거는 매실 속에 들어있는 물이 빠져나온 거 한 가지하고 설탕하고 물하고 그거예요. 딱 3가지 종류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보고 그건 효소가 소화에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런 한번 잘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